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흥미진진하기를 바라는 삶의 받침반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한 번 읽기 시작하면 절대 책을 내려놓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소설 말이에요. 바로 히가시노 게이고의 대표작 중 하나인 백야행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할 백야행은 바로 그런 사랑의 극단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소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73년 오사카의 한 폐건물에서 한 남자가 시체로 발견됩니다. 사건 현장은 이상했어요. 왜 하필 그 장소에서, 그리고 왜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지만 사건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의문만 생겨나죠. 이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바로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끝이 아니었어요.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엔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묘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마치 누군가가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한 사람이 죽으면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사람이 의문의 죽음을 맞고 그 죽음이 또 다른 비극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요. 이야기의 중심에는 두 명의 인물이 있어요. 료지와 유키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첫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사실 이들의 인연은 그 첫 번째 살인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두 아이의 만남은 비극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그 순간부터 그들의 운명은 하나로 얽혀버렸어요. 료지는 평범한 소년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버지의 당포에서 일어난 그 사건 말이에요. 어린 료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유키호, 이 소녀 역시 그날 밤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구원했을까요? 아니면 서로를 저주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테마 중 하나예요. 흥미로운 건 이 두 사람이 14년 동안 한 번도 직접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항상 연결되어 있었어요. 마치 하나의 그림자처럼 말이죠. 료지가 어디에 있든 유키오가 무엇을 하든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런 설정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읽어나가면서 점점 그 이유를 알게 되고 그들만의 특별한 소통 방식에 감탄하게 될 거예요. 료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요. 그는 유키오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유키오 주변에서 의문사를 당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료지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저질렀을까요? 그의 행동들을 따라가다 보면 사랑과 집착, 보호와 파괴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 깨닫게 됩니다. 한편 유키오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요.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여성이에요. 아름답고 똑똑하고 사업도 잘해요. 하지만 그녀의 성공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그녀가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을까요? 유키오라는 인물은 정말 복잡해요. 때로는 순수한 피해자처럼 보이다가도 때로는 냉혹한 계산가처럼 느껴지거든요. 수사를 담당한 사사가키 형사는 14년 동안 이 사건을 놓지 않아요.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죠. 마치 누군가가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사사가키 형사는 이 소설에서 정의의 화신이자 독자의 시선을 대변하는 인물이에요. 그의 집요한 추적을 통해 우리는 점차 진실에 다가가게 되죠. 사사가키는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료지와 유키호,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완벽하게 자신들의 비밀을 숨기고 있었어요. 14년 동안 단 한 번도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소설의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 중 하나예요.
어떻게 두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한 번도 만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 무엇이든 했다는 거예요. 료지는 유키오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했어요.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유키오 역시 료지를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움을 줬어요. 그들의 관계는 일반적인 사랑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어요.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정작 서로 곁에는 있을 수 없는 운명이었죠. 예를 들어 유키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아요. 그녀와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거나 의문사를 당하거든요. 그녀의 어머니, 양아버지, 그리고 그녀를 위협하려던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한 타이밍에 일어나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지만 패턴을 파악하고 나면 등골이 오싹해져요. 과연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특히 유키오가 성장 과정에서 겪는 일들을 보면 더욱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터득했어요. 때로는 순수함을 가장하고, 때로는 남자들의 욕망을 이용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녀의 이런 행동들이 과연 타고난 악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단순히 선악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료지는 어떨까요? 그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유키오를 돕기 위해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그의 존재 이유가 되어버려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료지의 변화를 따라가다 보면 사랑이 어떻게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 수 있는지 깨닫게 돼요. 그는 유키오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말이에요. 료지가 유키오를 위해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말 끔찍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헌신적인 마음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거든요. 물론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건 분명하지만 말이에요. 료지의 캐릭터는 독자들로 하여금 사랑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 소설의 제목이 백야행인 이유를 아시나요? 백야라는 건 해가 지지 않는 밤을 의미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두 사람에게는 해가 뜨지 않는 밤이기도 해요. 그들은 14년 동안 어둠 속에서만 살아왔거든요. 결코 햇빛 아래서 당당하게 함께 걸을 수 없었던 운명이에요. 제목에 담긴 이런 아이러니가 소설 전체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어둠이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범죄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말이에요. 과연 료지와 유키오의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다른 무엇인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독자마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들의 감정을 순수한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적인 집착이라고 할 수도 있죠. 사사가키 형사는 은퇴를 앞두고도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는 마지막으로 진실에 다가가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드디어 14년 만에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했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은 정말 숨막혀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전체 그림이 드러나는 순간의 충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형사의 수사 과정을 보면 정말 감탄스러워요. 그는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수십 년 전의 기록들을 뒤져보고 관련자들을 하나하나 다시 만나보고 심지어 은퇴한 후에도 개인적으로 수사를 계속했어요. 사사가키의 이런 집념은 정의에 대한 인간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클라이맥스로 향해 갈수록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져요. 과연 료지와 유키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비밀이 밝혀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14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특히 료지가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는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는 끝까지 유키오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말이에요. 그의 마지막 선택을 보면서 독자들은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를 영웅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광신도라고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져요. 결말 부분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14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두 사람이 마침내 마주하게 되는 순간. 하지만 그 만남은 그들이 꿈꿔왔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잔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 순간의 감정은 정말 복잡해요. 안타깝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죠.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유키오의 선택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그녀가 계단을 올라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는 모습. 그 장면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녀는 료지를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용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소설을 읽는 각자가 스스로 찾아야 할 몫인 것 같아요. 히가시노 게이고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여지를 남겨뒀어요. 그 계단 장면에서 유키오가 보여준 차가움은 정말 소름 끼쳐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그런 행동이 과연 진심이었을까 하는 의문도 들어요. 어쩌면 그녀 나름대로는 료지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진실을 아는 것은 그녀뿐이에요. 백야행을 읽고 나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어디인지,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죠. 료지는 유키오를 구원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구원받으려고 했을까요? 또는 둘 다일까요?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이 소설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요.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 작품을 통해 완전 범죄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지도 보여줘요. 료지와 유키오는 14년 동안 완벽하게 자신들의 비밀을 지켜냈어요. 하지만 과연 그들이 진정 자유로웠을까요? 아니면 그들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갇혀 살았던 걸까요?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평생 그 비밀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죠. 이 소설의 또 다른 매력은 추리소설로서의 완성도예요. 히가시노 게이고는 복잡한 트릭이나 기상천외한 설정 대신 인간의 심리를 파고들어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그래서 더욱 현실적이고 무서운 거죠.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라는 점이 이 소설을 더욱 섬뜩하게 만들어요. 독자들은 소설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추리하게 되고 진실에 한 발씩 다가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사사가키 형사라는 캐릭터도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는 14년 동안 이 사건에 매달리면서 자신의 삶도 어느 정도 희생했어요. 정의에 대한 그의 집념은 료지의 사랑에 대한 집념만큼이나 강렬하죠. 사사가키는 이 소설에서 단순한 형사가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인간의 의지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의 끈질긴 수사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돼요. 백야행은 단순한 추리소설을 넘어서서 인간 드라마예요.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모두 자신만의 상처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하나의 큰 비극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죠. 료지의 아버지, 유키오의 어머니, 그리고 그들 주변의 다른 인물들까지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이유로 고통받고 있어요. 이런 복잡한 인간관계가 소설의 깊이를 더해줘요. 료지와 유키오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정말 마음이 아파요. 두 아이가 어떻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을 완전히 악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져요. 물론 그들이 저지른 일들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를 알고 나면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동정과 분노, 이해와 거부감이 동시에 느껴지죠. 특히 그들이 처음 만났던 상황을 생각해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두 아이 모두 어른들의 욕망과 이기심의 희생양이었거든요.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만약 주변에 진정으로 그들을 도와줄 어른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현대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돼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가장 놀라운 건 히가시노 게이고의 인간에 대한 이해력이에요. 그는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내요. 특히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어떻게 상처받고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은 정말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의 강인함과 생존 의지도 보여줘요. 백야행은 발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드라마로도 제작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하지만 역시 원작 소설만의 깊이와 감동은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소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섬세한 심리 묘사와 복잡한 감정의 층위들이 있거든요. 영상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 소설의 구조도 정말 뛰어나요.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다루면서도 전혀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냈거든요. 각 장마다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고 그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해나가는 재미가 정말 쏠쏠해요. 히가시노 게이고는 시간의 흐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처리했어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도 독자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잘 조절했죠. 료지와 유키오가 직접 만나지 않으면서도 소통하는 방식도 흥미로워요. 그들만의 신호와 암호가 있었거든요. 14년 동안 그렇게 서로를 느끼며 살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절절한지 상상이 되시나요? 때로는 신문 기사를 통해, 때로는 제3자를 통해, 때로는 아주 미묘한 흔적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어요. 이런 설정이 로맨틱하면서도 동시에 비극적이에요. 예를 들어 료지가 유키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도서관의 책갈피, 신문 광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통한 간접적인 신호까지 그들만의 언어로 소통했던 거죠. 이런 디테일들이 소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하지만 결국 이들의 사랑은 태양 아래서 빛을 볼 수 없었어요. 그들이 함께 걸었던 길은 영원한 어둠의 길이었죠. 백야행이라는 제목에는 그런 아이러니가 담겨 있어요. 해가 지지 않는다고 해서 밝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는 진짜 밤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밤에는 언젠가 해가 뜰 희망이라도 있으니까요. 이 소설을 읽고 나면 정말 여운이 오래 남아요. 마지막 장면에서 유키오가 보여준 선택, 그리고 료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들. 모든 것이 너무나 강렬하고 슬퍼요. 그들의 사랑이 과연 진짜였는지 아니면 서로에 대한 의존이었는지 책을 덮고 나서도 계속 생각하게 돼요. 명확한 답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 소설의 매력인 것 같아요.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 작품을 통해 현대사회의 어두운 단면도 보여줘요. 어른들의 욕망과 이기심이 어떻게 아이들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지, 그리고 한번 어긋난 인생이 얼마나 되돌리기 어려운지 말이에요. 료지와 유키오가 만약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들에게도 평범하고 행복한 삶의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소설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료지와 유키오가 어린 시절에 도서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부분이에요. 그 짧은 순간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행복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후로 14년 동안 그들은 그 순간을 그리워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었죠. 이 소설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플롯 구성 능력이에요. 수많은 등장인물들과 복잡한 사건들이 얽혀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그려내거든요. 독자는 마치 퍼즐을 맞춰가는 것처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조각이 맞춰졌을 때의 그 카타르시스는 정말 대단해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서로 무관해 보이지만 모든 것이 료지와 유키오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구성력은 정말 감탄스러워요. 또한 히가시노 게이고는 독자들이 스스로 추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단서들을 배치해뒀어요. 너무 명확하지도 너무 모호하지도 않게 말이죠. 그래서 독자들은 읽으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고 자신만의 해석을 만들어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백야행은 정말 다층적인 작품이에요. 단순히 범죄 소설로 읽을 수도 있고 사랑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고 사회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읽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감상을 할 수 있는 작품이죠. 이런 다양성이야말로 진정한 명작의 조건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백야행을 읽어보세요. 단순한 추리소설이 아니라 인간의 어둠과 빛, 사랑과 집착,
구원과 파멸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책을 펴면 마지막 페이지까지 단숨에 읽게 될 거예요. 밤을 새워서라도 끝까지 읽고 싶어질 만큼 몰입도가 높은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게 될 거예요. 오늘 백야행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소설은 정말 여러 번 읽어도 새로운 발견이 있는 작품이에요. 처음 읽을 때는 사건의 전개에 집중하게 되지만 두 번째 읽을 때는 인물들의 심리에 더 주목하게 되고 세 번째 읽을 때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거든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다른 작품들도 정말 재미있으니까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좋은 책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